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성검사라는 분이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서 언급되어 있는 규정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규정 어디에도 이 판사의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리하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내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좀 알아봐야지라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법무부가 추가 그 입장을 좀 내놨던데요. 그 선거검사는 이게 뭐 떠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선거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그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거잖아요.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있나 싶습니다. 하는 집마다 악수를 두고 있는 윤석열. 왜 그가 사법고시 구수의 신하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듯한데요. 궁지에 몰린 그가 꺼내든 카드, 판사 사찰 문건 공개.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대체 얼마나 사찰을 밥 먹듯이 해댔으면 뭐가 불법인지 뭐가 합법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누가 봐도 사찰 문건이 맞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을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입니다. 그의 발언에 정말 빵 터졌는데요. 이 집단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저희가 이상한 건 아니죠? 혹시 변호사가 윤석열 안티인가요? 이건 뭐 거의 자폭 수준입니다. 이 문건의 공개로 윤석열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추후에 공개됐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이 문건의 공개는 윤석열을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선 직무배제 상태에서 이 문건을 어떻게 구했으며 또 공개를 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의문인데요. 거의 100% 위법 행위로 봐야겠죠. 업무 배제는 검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분명 지시를 해서 이 문건을 구한 거죠. 그리고 이 문건은 판사 개인의 정보가 담긴 문건으로 공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윤석열은 자신이 초법적인 존재인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거죠. 이 문건의 내용을 논하기 전에 벌써 그는 두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업무 배제 지시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사찰이냐고 공개한 판사 성향 분석 보고서는 결국 부면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문서 곳곳에서 사찰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거 확인된 겁니다. 우선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문건 말고도 사전에 보고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또 이 사찰 문건을 작성해 반부패 수사부에 보고해왔던 건데요. 당시 반부패 수사부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개된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 중 한 명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판사였다는 사실인데요. 이러고도 사찰 문건이 아니라니 기가 막힙니다. 문서를 본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한 목소리로 윤석열 청장의 범죄 혐의를 지적했는데요. 정작 본인만 범죄가 아니라고 우길 뿐인 거죠. 정말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다 보니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판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바보로 보는 거죠. 윤석열 검찰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밝힌 문건을
26일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 청장은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추 장관이 내놓은 징계 사유 6개 중 가장 논란이 된 혐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현재는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에 대해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무리하기 법관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청장 변호인 측은 이날 해당 문건인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했는데요. 문건에는 사법농단 재판부의 한 판사 3평으로 행정처 16년도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 포함,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신문 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 사건의 무리하기 법관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검찰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가족관계, 재판 진행 특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들의 3평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윤 청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 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판단인데요. 법무부 측은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청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날 대검 수사 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곡간이 털린 걸로 봐도 무방한 거죠. 여기에는 검찰의 모든 첩보와 정보 등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털렸다면 승패는 결정난 거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비위 사실에 대해 첩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한테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다. 서면으로 네가 갖고 있는 패를 먼저 보여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겠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찰기관에서 봤을 때 이건 충분히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를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슷한 업무를 계속할 수도 있는데도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이거는 윤 총장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 다른 검사, 다른 조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 총장이 만약에 감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이 직무집행 정지까지는 가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거쳐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건데 이건 윤 총장이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